인도의 혼잡한 기차에 감명을 받았다면 그보다 더욱 극심한 혼잡과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기차 객실에 단순히 가득 차는 것만으로도 끝나지 않고 생명을 걸고 지붕에 매달리거나 좁은 틈새에 걸쳐져 스릴을 즐기며 가난한 농촌 지역과 비좁은 도시 공간을 가로질러 속도가 붙은 기차에 발 디딛기를 시도합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기차가 더 이상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전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밀집한 기차들로 인한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곳의 삶은 끝없는 투쟁의 연속으로 많은 남성들이 보호 장비 하나 없이 더럽고 독성이 있는 물로 가득 찬 하수구에 뛰어들어 생존의 희박한 기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난리지 컴퍼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매일 가난, 혹독한 환경, 불공정과 싸우는 사람들의 나라를 탐험할 것입니다. 사회의 가장 하층에서 살아남기 위해 시간당 싸우고 있는 이곳, 방글라데시는 남아시아에 위치하며 서쪽, 북쪽, 동쪽은 인도와 접하고 남동쪽은 미얀마와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남쪽은 벵골만과 접해 있으며 이로 인해 방글라데시는 광범위한 강 네트워크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방글라데시는 홍수와 자연재해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가 되기도 했습니다. 면적이 14만 7,570평방킬로미터로 미국 일리노이주와 비슷하지만 인구가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방글라데시는 1억 명이 넘는 국가들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인구 밀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프라, 경제, 환경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지고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가장 살기 어려운 곳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방글라데시 경제는 주로 섬유 산업과 노동 수출에 의존하고 있지만 저임금, 열악한 근무 조건,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수백만 국민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역사는 식민지 시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영국이 인도 아대륙에서 철수한 후 약 200년 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1947년 인도는 종교적 이유로 힌두교가 다수인 인도와 이슬람교가 다수인 파키스탄으로 두 개의 국가로 분리되었습니다. 이 당시 방글라데시는 파키스탄의 일부가 되어 동파키스탄으로 알려졌지만 현재의 파키스탄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파키스탄 정부에 의해 차별, 경제적 착취, 정치적 불안정이 가해졌기 때문에 독립을 위한 움직임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1971년 방글라데시는 9개월간의 방글라데시 독립전쟁을 거쳐 독립을 선언하였고 이 전쟁에서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결국 인도의 지원 덕분에 방글라데시는 공식적으로 파키스탄에서 분리되어 독립국가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얻었지만 여전히 빈곤, 급격한 인구 증가, 심각한 자연재해 등 일련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매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홈리스를 초래하는 사이클론, 홍수 및 해수면 상승으로 자주 고통받습니다. 경제 성장에서 일부 진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빈곤 속에서 살아가며 열악한 인프라의 저임금 일자리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혼잡한 기차, 착취적인 공장, 쓰레기로 가득한 거리, 그리고 늘어나는 부의 불평등은 종종 이 나라와 연관되는 상징적인 이미지가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교통 시스템은 구식일 뿐만 아니라 심각하게 혼잡하고 불충분합니다. 이 나라의 철도 네트워크는 여전히 영국 식민지 시대에 건설된 선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큰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기차의 수는 수백만 명이 여행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여 극심한 과밀 상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티켓 통제도 느슨하여 많은 승객들이 티켓을 구매하거나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종종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차 지붕으로 오르거나 측면에 붙잡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방글라데시 인구의 상당 부분이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20% 이상이 빈곤선 이하인 상황에서 개인 차량을 소유하는 것은 사치입니다. 반면 버스와 같은 다른 대중교통수단은 기차만큼 안전하거나 편리하며 저렴하지 않습니다. 많은 빈곤층 근로자들에게 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대도시에서 일자리를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 결과 위험을 알면서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사람들이 넘쳐나는 기차에 매달리며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 이를 일상생활의 일부분으로 여겨 매우 낮은 교통안전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엄격한 규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아 승객들이 기차에 매달리고 지붕에 앉는 일이 매일 일어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효과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큰 이슬람 휴일인 아들 피트르와 같은 시기에는 수백만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혼잡이 더욱 심화됩니다. 다른 선택이 없기에 그들은 사람들로 가득 찬 기차에 억지로 끼어들어야 하며 때로는 서 있을 공간조차 없습니다. 높은 위험을 알고 있지만 빈곤은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를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때로는 생명 자체가 그들이 감수할 수밖에 없는 도박이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 하수구 다이버가 방글라데시, 남아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에서 이루어집니다.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카라는 수도에서 생존을 위해 가장 힘든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과밀한 슬럼 지역이 지배하는 이 도시에서 많은 남성들은 도시의 폐수 시스템을 막힌 부분을 뚫기 위해 어두운 하수도로 뛰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 장비, 마스크 또는 장갑 없이 이들은 오직 간단한 대나무 막대기만을 들고 더러움과 쓰레기로 가득 찬 화학 오염이 일어난 물속을 건너며 장애물을 부수어야 합니다. 1,400만 명이 사는 이 도시에서는 잘 발달되지 않은 배수 시스템으로 인해 특히 몬순 시즌에 자주 홍수가 나고 하수구가 막히는 등 그들의 일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치명적인 위험과 심각한 질병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하수 잠수부들은 어떤 형태의 보호 장비 없이 계속해서 위험한 일을 수행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희생하며 보잘것없는 임금은 그들의 가족을 부양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대안이 없는 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감히 하지 않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방글라데시의 쓰레기 줍는 사람들은 쓰레기 더미에 갇혀 살아갑니다. 방글라데시에는 수백만 명이 가난에 빠져 있는 가운데 대규모 매립지 속에서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사회에서 잊힌 쓰레기 줍는 사람들로 보잘것없는 가격에 팔기 위해 플라스틱 조각과 금속 조각을 찾으며 거대한 쓰레기 더미를 뒤져 생계를 이어갑니다. 뜨거운 열기 아래 그들은 썩어가는 쓰레기의 악취 속에서 양심을 버린 파리와 쥐와 함께 재활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며 헤엄친다. 동료 수거자들과 뿐만 아니라 때때로 야생동물과도 경쟁한다. 장갑, 마스크, 기타 보호 장비 없이 그들의 몸은 독성 폐기물에 노출된다. 이것은 그들을 피부 감염에서부터 심각한 호흡기 질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 위험과 고된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 경로이다. 그들은 자신만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도 일한다. 쓰레기에 둘러싸여 자라는 아이들은 끊임없는 가난과 절망의 순환을 넘어서는 미래가 없다. 방글라데시의 공장 노동자들은 착취의 목소리가 없는 희생자들이다. 섬유 및 위류 산업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중추이다. 하지만 분주한 공장 뒤에는 피로에 지친 수백만의 여성과 아동이 착취당하고 있다. 이들은 통풍이 전혀 없는 좁고 더운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씩 일하며 보험도 없고 보호도 받지 못한다. 평균 의류 노동자는 경험과 직책에 따라 5월 70달러에서 100달러만을 번다. 정부가 2023년에 최저임금을 월 113달러로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기본 생활비에도 미치지 못한다. 많은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해 초과 근무에 의존하며 삶의 질을 개선할 희망은 거의 없다. 비극이 계속 발생하지만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장 화재와 건물 붕괴로 수천 명이 목숨을 잃고 그로 인해 가족들은 큰 상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 거처 아래에서 수백만 명이 매일 일하고 있지만 그들 위에는 재난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일자리가 존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한 이들은 불행을 행운으로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숨겨진 참담한 현실인 성매매,
2000년 방글라데시는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경제의 공식적인 일부로 만들면서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규제와 보호를 제공하는 대신 여성과 가장 취약한 이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착취와 절망의 악순환을 촉발했습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약 10만 명의 성매매 종사자가 있으며 이들 중 많은 수는 어린 나이에 이 삶으로 강요당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보호받지 못한 이들은 탈출구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습니다. 많은 여성과 아동이 자발적으로 이 산업에 진입하지 않지만 속거나 강요당하게 됩니다. 인신매매 네트워크가 만연하여 젊은 소녀들을 더 나은 일자리라는 허위 약속으로 유인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합니다. 진실을 깨달렸을 때 이들은 이미 매춘소에 팔려가 감시를 받으며 탈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심지어 포획자에게 의존하게 만들기 위해 약물에 중독되며 점차 저항할 능력을 잃게 됩니다. 매춘은 합법적이지만 대부분의 성노동자는 등록된 매매춘 업소 외부, 거리 또는 개인 주택에서 활동하며 이로 인해 학대에 취약하게 된다. 이들은 위치와 고객에 따라 클라이언트당 2달러에서 10달러만 벌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은 이들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아가며 불충분한 수입, 식량 부족, 그리고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많은 여성들은 이러한 악순환에 갇혔을 때 탈출의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는 그들을 거부하고 가족은 그들을 버리며 앞날은 희망의 연속이 아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 IMF에서 지원을 요청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했지만 경제적 및 사회적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가장 취약한 노동 집단에 더욱 그렇다. 빈곤, 불평등, 폭력은 수백만 사람이 어려움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는 주요 장벽으로 남아있다. 임시 방편적인 대책은 발목의 깊은 상처에 대한 임시 처치일 뿐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변화의 기회가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방글라데시의 빈곤과 불의에 대한 투쟁은 끝나지 않은 것 같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을 잊지 말고 난리지 컴퍼스를 통해 더 많은 통찰력 있는 콘텐츠를 확인하세요. 우리는 때로는 상상할 수 없는 현실이 더 하쉬한 세상에 대한 실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